오늘은 일본의 가족 호칭에 대해 알아볼게요. 일본의 가족 호칭은 내 가족을 말할 때, 그리고 남의 가족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가족 호칭을 정리하고 쉽게 외우는 방법과 예문들까지 전부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표를 만들어서 가족 호칭 단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 보시면서 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할아버지부터 가볼까요? 나의 할아버지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소후, 다른 사람의 할아버지를 말할 때는 오지상이라고 합니다. 가족 호칭 읽으실 때 장음이 자주 등장하니까요. 길게 읽어야 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길게 발음해 주세요. 다음, 나의 할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소보, 다른 사람의 할머니를 말할 때는 오바상이라고 합니다. 나의 아버지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치치,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말할 때는 오토상이라고 하고요. 나의 어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하하, 다른 사람의 어머니를 말할 때는 오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형이나 오빠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아니, 다른 사람의 형이나 오빠를 말할 때는 오니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또 나의 누나나 언니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아내, 다른 사람의 누나나 언니를 말할 때는 오네상이라고 하고요. 나의 남동생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오또오또, 다른 사람의 남동생을 말할 때는 오또오또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여동생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이모또, 다른 사람의 여동생을 말할 때는 이모토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내가 나의 가족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도 같이 알아볼게요.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언니, 나 옷 좀 빌려줘. 이런 식으로 엄마, 언니 하고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는요. 표에 보이는 것처럼 남의 가족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즉, 할아버지 하고 부를 때는 오지상, 할머니 하고 부를 때는 오바상, 아빠라고 부를 때는 오토상, 엄마라고 부를 때는 오카상, 형 또는 오빠라고 부를 때는 오니상, 누나 또는 언니라고 부를 때는 오네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동생이나 여동생을 부를 때 남동생아, 여동생아 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때는 동생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내 가족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영상 뒤편에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가족 호칭을 표로 정리하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떠세요? 가족 호칭 너무 많고 헷갈리시죠? 그럼 제가 가족 호칭을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연상법과 노래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따라오세요. 먼저 내 가족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을 연상하는 방법으로 외워볼게요. 내 아빠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우리 아빠는 치치포포 기관사야. 기관사 아빠의 기차 소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단, 치치는 크게 읽고 포포는 작게 읽으시면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빠 직업이 뭐라고요? 치치포포 기관사. 아빠는 치치. 내 엄마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우리 엄마 웃음소리는 하하. 두 번만 웃으세요. 엄마는 하하. 내 형 또는 오빠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우리 형 잘생겼냐고? 아니. 현실 남매 또는 형제라면 아무리 잘생긴 형도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대답해 볼까요? 형 잘생겼어? 아니. 형 또는 오빠는 아니. 내 누나 또는 언니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우리 누나 못생겼냐고요? 아, 네. 현실 남매 또는 자매라면 아무리 예쁜 누나라도 절대 인정할 수 없죠? 우리 누나를 못생겼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답하는 게 바로 현실 남매니까요. 다시 대답해 볼까요?
누나 못생겼어? 아, 네. 누나 또는 언니는 아내. 내 남동생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내 남동생은 사고뭉치야. 또 사고 쳤네? 남동생이라는 단어 읽을 때는 앞에 나오는 또를 길게 읽는 거 주의해 주세요. 남동생이 또 사고 쳤어요. 또? 또? 남동생은 또. 내 여동생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이모가 나보다 우리 여동생을 더 예뻐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 여동생한테만 옷을 사주니까 이모한테 따지는 그런 상황을 연상하시는 거예요. 이모, 또 여동생한테만 옷 사주네? 너무해. 여동생은 이모, 또, 이모, 또. 지금까지 연상법으로 내 가족을 남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가족 코칭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가족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까지 노래로 외워보려고 해요. 여러분, 뽀뽀뽀 노래 아시나요?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이 뽀뽀뽀 노래 음에 맞춰서 불러볼게요. 여러분도 따라서 불러보세요. 아버지 치치는 옷도상, 어머니 하하는 옷가상, 오빠 아니는 옷이상, 누나 아내는 옷내상, 남동생 옷도상, 여동생 이모또상. 이번에는 예문을 통해서 가족 코칭을 익혀보려고 하는데요. 예문을 보기 전에 가족 코칭 단어들을 표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단어들에 남편, 아내, 아들, 딸이라는 가족 코칭까지 추가로 더 넣어봤어요. 잠깐 영상 멈추고 이 표를 캡처한 후 단어들을 어느 정도 외워서 예문을 이어보시면 훨씬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표 캡처하세요. 가샥, 가샥, 가샥. 이제 본격적으로 가족 코칭이 쓰인 예문들을 볼게요. 다음 두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함께 생각해 볼까요? 두 문장 모두 할아버지라는 단어 자리가 비어 있는데요. 먼저 미선 씨 할아버지는 건강하시죠? 에서의 할아버지는 나의 할아버지인가요? 남의 할아버지인가요? 그렇죠. 미선 씨의 할아버지니까 남의 할아버지인 거죠? 따라서 이 문장의 빈칸에는 남의 할아버지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오지상이 들어갑니다. 다음 문장에서는 나의 할아버지는 건강하다고 답하고 있어요. 따라서 나의 할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소후를 빈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완성된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미선 씨 할아버지는 건강하시죠? みそんさんのおじいさんはお元気ですか？ 할아버지는 건강합니다. 祖父は元気です。 이번에는 두 문장 모두 할머니라는 단어 자리가 비어 있네요. 먼저 미선 씨 할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에서의 할머니는 남의 할머니를 지칭하는 거니까 남의 할머니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오바상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문장에서 나의 할머니는 80세라고 답하고 있어요. 따라서 나의 할머니를 남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소보를 빈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완성된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미선 씨 할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みそんさんのおばあさんはおいくつですか？ 할머니는 80세입니다. 祖母は80歳です。 이번에는 두 문장 모두 아버지라는 단어 자리가 비어 있네요. 먼저 미선 씨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에서의 아버지는 남의 아버지를 지칭하는 거니까 남의 아버지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오토상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문장에서 나의 아버지는 회사원이라고 답하고 있어요. 따라서 나의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치치를 빈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완성된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미선 씨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みそんさんのお父さんのお仕事は何ですか？
아버지는 회사원입니다. 父は会社員です。 어떠세요? 몇 문장 같이 빈칸 채워보니 감이 좀 오시죠? 그럼 좀 빠르게 가볼게요. 미선 씨 어머니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어머니는 다른 사람의 어머니니까 오가상. 나의 어머니는 주부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는 하하가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완성된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미선 씨 어머니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みそんさんのお母さんのお仕事は何ですか？ 어머니는 주부입니다. 母は主婦です。 이번에는 오빠라는 단어 자리가 비어 있어요. 미선 씨 오빠는 회사원입니까? 에서 오빠는 남의 오빠니까 오니상 들어가고요. 나의 오빠는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는 아니 넣어주시면 되겠죠. 완성된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미선 씨 오빠는 회사원입니까? みそんさんのお兄さんは会社員ですか？ 오빠는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兄は高校の先生です。 이번에는 언니라는 단어가 비어 있네요. 미선 씨 언니는 주부입니까? 에서 언니는 남의 언니니까 오네상 들어가고요. 나의 언니는 공무원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는 아내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완성된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미선 씨 언니는 주부입니까? みそんさんのお姉さんは主婦ですか？ 언니는 공무원입니다. 姉は公務員です。 이번에는 남동생이란 단어가 비어 있어요. 미선 씨 남동생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에서 남동생은 남의 남동생. 그러니까 오또오또상 넣어주시면 되고요. 나의 남동생은 서울에 살고 있다라고 대답할 때는 오또오또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미선 씨 남동생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みそんさんの弟さんはどこに住んでいますか？ 남동생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弟はソウルに住んでいます。 이번에는 여동생이라는 단어 넣어볼게요. 미선 씨 여동생은 몇 살입니까? 남의 여동생 나이 묻고 있잖아요. 남의 여동생이니까 여기에는 이모토상 들어가고요. 나의 여동생은 20살이다 라고 대답할 때는 내 여동생이니까 이모토가 들어가겠죠? 완성된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미선 씨 여동생은 몇 살입니까? みそんさんの妹さんはおいくつですか？ 여동생은 20살입니다. 妹は20歳です。 이번에는 남편이라는 단어 자리가 비어 있죠? 미선 씨 남편은 몇 시에 귀가하세요? 지금 남의 남편 귀가 시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남편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뭐가 있었죠? 그렇죠. 난나상 그리고 고슈징이 있었죠. 둘 중에 아무거나 편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단나상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어서 나의 남편은 오후 7시쯤 들어온다 라고 했으니까 나의 남편을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나의 남편을 가리키는 단어도 두 개가 있었죠. 옷도 그리고 슈징 둘 중에 아무거나 편하게 사용하세요. 저는 옷도를 빈칸에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완성된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미선 씨 남편은 몇 시에 귀가하시나요? みそんさんの旦那さんは何時に帰ってきますか？ 남편은 오후 7시쯤 귀가합니다. 夫は午後7時頃に帰ってきます。 이번에는 부인, 아내란 뜻의 단어 자리가 비어 있네요. 다나카 씨의 부인은 한국인입니까? 자, 여기서는 남의 아내에 대해 말하고 있으니까 옥상, 옥상이라는 단어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나의 아내는 한국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는 나의 아내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쯔마 그리고 카나이 중에 편한 표현을 선택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쯔마 넣어서 문장 완성시켜 볼게요. 완성된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나카 씨의 부인은 한국인입니까? 田中さんの奥さんは
韓国人ですか？ 아내는 한국인입니다. 妻は韓国人です。 이번에는 아들이라는 단어 넣어볼게요. 미선 씨 아드님은 뭘 배우나요? 자, 지금 남의 아들에 대해 묻고 있죠. 남의 아들이니까 여기에는 무스코상을 넣고 나의 아들은 태권도 배웁니다. 라고 대답할 때는 내 아들이니까 무스코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미선 씨 아드님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ミソンさんの息子さんは何を習っていますか？ 아들은 태권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息子はテコンドーを習っています。 마지막으로 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예문 볼게요. 미선 씨 따님은 뭘 배우나요? 자, 여기서는 남의 딸이 뭘 배우는지 묻고 있잖아요. 남의 딸이니까 빈칸에 무스메상 넣어주시면 되고요. 내 딸은 피아노 배워요. 라고 대답할 때는 내 딸이니까 빈칸에 무스메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미선 씨 따님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ミソンさんの娘さんは何を習っていますか？ 딸은 피아노를 배우고 있습니다. 娘はピアノを習っています。 이제 상황에 맞게 가족 코칭 단어를 잘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죠? 지금까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아들, 딸까지 정말 많은 가족 코칭 단어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 가족을 남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와 남의 가족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잘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족을 내가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들도 아셔야 합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표로 정리는 해드렸지만 사실 표에 있던 표현들보다 훨씬 다양한 표현들이 쓰이거든요. 엄마, 아빠처럼 내가 내 가족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들 많이 알려드릴게요. 할아버지, おじいさん、おじいちゃん、じいちゃん、 할머니, おばあさん、おばあちゃん、ばあちゃん。 아, 할아버지, 할머니는 길게 읽는 발음에 주의하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뜻이 되어버리니까 발음하실 때 주의하세요. 관련 영상 링크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시고요. 이제 아빠 불러볼까요? 아빠, お父さん、お父ちゃん、父ちゃん、パパ、 엄마, お母さん、お母ちゃん、母ちゃん、ママ、 오빠, 형, お兄さん、お兄ちゃん、 누나, 언니. お姉さん、お姉ちゃん。 여동생이나 남동생 부를 땐 주로 이름만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애칭 느낌으로 이름 뒤에 쿵이나 짱을 붙이기도 해요. 이때 남동생에게는 이름 뒤에 쿵, 여동생에게는 이름 뒤에 짱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생 이름이 모모라면 모모, 모모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를 부를 때는 집집마다 다른 표현을 쓰는데요. 여보란 뜻으로 あなた、 아나따를 사용하기도 하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요.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 입장이 되어 남편을 부를 때는 お父さん、パパ、 아내를 부를 때는 お母さん、ママ、 처럼 아이가 아빠, 엄마를 부르는 호칭 그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부를 때는 동생 부를 때처럼 이름만 부르기도 하고 애칭 느낌으로 이름 뒤에 킁이나 짱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아들에게는 이름 뒤에 킁, 딸에게는 이름 뒤에 짱을 붙여 부릅니다. ミソン先生が설명해 주신 것처럼 내 가족을 부르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실제로 일본인들이 내 가족을 부를 때 더 많이 사용하는 걸 알려드리면 할아버지는 오지이짱 또는 지이짱, 할머니는 오바짱 또는 빠짱, 아빠는
오토상 또는 파파, 엄마는 오카상 또는 마마, 오빠는 오니짱, 언니는 오네짱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가족 호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